안녕하세요. 첫 번째 튜토리얼 녹화를 진행한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어널리틱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장명준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녹화를 진행했고요. 오늘 설명드린 파일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네틱 알고리즘 그리고 베리어블 셀렉션 파일 같은 경우엔 이제 각각 방법론들에 대한 클래스 코드 파일이 있는 거고, 메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있는데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ariable selection 같은 경우부터 살펴볼 텐데요. 별다른 패키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패키지를 쓰면은 코드 한 줄이면 끝나지만 C를 주신다고 해서 저는 C를 별 생각이 1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모델을 받고 회귀분석 모델의 클래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데이터, 타겟 데이터의 3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뭐 sum of square, t statistic, 그리고 f statistic, r square 같은 경우에는 R에서는 회귀분석 함수 하나 쓰면은 이런 값들이 다 구해주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걸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다음부터입니다. forward selection이나 뭐 backward elimination 그리고 stepwise selecti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각 작업 하나를 셀로서 만들어주고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렸습니다. forward cell 같은 경우는 이제 forward selection을 하는 진행하는 셀이고요. 함수의 인풋으로는 이제 회귀분석 모델을 받고 그 다음에 인풋 변수 x, 인풋 데이터 x, 타겟 데이터 y, 그리고 이제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이 전 단에서 수행하여 다음 단을 넘겨주는 그 변수의 후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텝에서 뭐 다섯 번째 변수가 선택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변수 인덱스 5를 받게 되겠죠. 아하, 파이썬이니까 이제 4를 받게 될 테고요.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은 원래 인풋 변수 x의 총 변수들이죠. 그 인덱스 값들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실험을 할 거죠.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어떤 변수가 제일 좋은지. 그래서 이제 이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을 제외한 녀석들의 이제 저희가 탐색을 할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f리스트는 처음에 빈 리스트로 받아주는데, 저는 이 변수를 추가하고 빼는 기준으로 좀 통계학적으로 봐서 fstatistic ssr 이제 그 크면은 이제 이 값이 커지니까 저기 설명력을 기준으로 좀 변수 추가를 했고, 빼는 기준으로 이제 p-value를 봤습니다. 유의 수준을 넘은 변수들을 빼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모든 변수가 다 선택되었을 경우에는 그 모든 변수가 다 선택되었을 때 전 변수를 전부 다 반환하고 그때 이제 p-value와 변수들을 반환하는 식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각각 저희가 탐색할 리스트에 있는 변수를 하나씩 탐색을 하는 건데, 전 단에서 이제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에 이 i번째 탐색할 변수를 추가해 준 걸로 이제 템퍼럴 베리어블을 구성을 하고 그 변수로 템퍼럴 인풋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피팅을 하고 fstat 계산한 다음에 f리스트에 추가를 해줘요. i게 탐색하는 변수들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f리스트에서 이제 argmax 값을 찾고, 따라서 이제 그때 변수의 인덱스를 찾은 뒤에 기존의 후보 변수에 더해줘서 리절트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타핑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계산할 값들을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건데, p-value를 반환하는 거죠. 이 최종 리절트에 대해서 모델을 피팅해서 p-value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와 p-value를 반환을 하는데, 왜 여기가 0이 아니냐 1이냐면은 0은 컨스턴트의 p-value예요. 근데 저희는 뭐 변수에만 관심이 있지
추가하고 뺄 거기 때문에 콘스탄트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첫 번째를 제외하고 이제 받았고요. 첫 번째부터 받았죠. 첫 번째부터. 네. 백워셀도 포워드셀과 똑같습니다. 인풋은 똑같고 처음에 이제 SSR 리스트도 빈 리스트를 받아주는데 차이점은 아까는 이제 기존의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에 탐색할 변수들 하나씩 추가해서 템포럴 베리어블 구성을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에서 i번째를 하나씩 빼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뺀 변수를 템포럴 인풋을 구성하고 모델 피팅하고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역시 다 끝난 다음에 리스트에서 아그맥스 값을 해서 위치를 찾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i번째 변수 하나씩 빼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SSR 값이 가장 큰 후보가, 다시 말해서 이 변수를 뺐을 때 가장 SSR이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설명량이 낮은 변수를 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덱스를 찾았으면은 해당 변수를 제외한 것을 리졸트로 반환을 하고, 역시 p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리졸트와 p밸류를 아웃풋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각각 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포워드 셀렉션을 살펴보면은 인풋으로는 이 알파가 저희가 변수를 빼는데 이제 판단의 유의 수준이고요. 일단 처음에 선택된 변수는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 건데, 이론적으로 저희는 만약에 모든 변수가 다 선택이 될 때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의 길이, 변수의 개수, 총 변수의 개수만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풋 데이터의 칼럼 길이만큼 포문을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티드 변수, 아까 아웃풋을 그래서 리졸트와 p밸류를 받았으니까요, i번째 스텝에서 선택된 변수 그리고 그때의 p밸류를 계산을 하고요, 하나의 셀로. 그 다음에 이제 멈출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좀비라는 변수가 이제 제거할 변수가 있냐 없냐를 true false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p밸류가 알파보다 크다면 true가 될 테고요, 아니면 false가 될 텐데, true가 있다는 건 이제 죽일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비에 true가 있다면은 변수에서 해당 변수를 제외한 false인 변수들만 이제 selected variable로 받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추가를 해봤자 어차피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리졸트로 selected variable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알파를 받고, 이 경우에 이제 초기 변수는 모든 변수가 다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똑같이 변수 i번째 변수가 제외된 어떤 설명량이 제일 낮은 변수가 제외된 그 변수의 셋과 p밸류는 백워드 셀로 계산을 하고요. 역시 좀비들로 유의 수준 이상의 p밸류를 갖고 있는 변수가 있나 없나를 탐색을 합니다. true가 있다면은 좀비가 죽일 변수가 있는 건데,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할 때까지 반복을 진행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true 값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true가 하나도 없다면은 포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선택된 변수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스텝와이즈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셀과 백워드 셀을 한 번씩 반복을 할 텐데,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사실 두 번째까지는 포워드 셀만 진행을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i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포워드 셀렉션만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for문이 아니라 while문을 썼는데, 왜냐면 얼마나 반복을 돌지 스텝와이즈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 변수, 어쨌든 전체 변수의 길이 전체 변수의 개수보다 선택된 변수의 개수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만 while문을 돌게 되고요. 어차피 그 전에 빠져나오겠죠.
네, 그다음 이제 i가 1보다 크거나 클 때부터는 이제 포워드 셀렉션과 백워드 셀렉션을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서 이제 해당 전 변수에서의 직전 단계를 끝난 이제 변수를 카피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멈추는 기준에서. 네. 그래서 포워드 셀과 백워드 셀을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역시 좀비가 있나 없나 찾죠. 죽일 변수가 있나 없나 찾는데, 이제 언제 스테바이저가 멈추게 되냐를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번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이전 스텝의 변수의 아웃풋과 이번 스텝의 변수의 아웃풋이 똑같다면 이제 검사를 해야죠. 변수들이 유의미한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은, 만약 이 경우에 이제 좀비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전 스텝과 이번 스텝의 결과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변수들이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요. 그러면은 다른 변수가 또 추가될 여지가 있지만 계속 똑같은 변수를 빼고 더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포워드 셀을 한 번 더 진행해 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좀비가 있다면 그 포워드 셀렉션과 똑같이 좀비가 아닌 녀석들로만 셀렉트 베리어블 구성하고 while문을 빠져나가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포워드 셀렉션,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그리고 스텝와이즈 셀렉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네틱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인데,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이제 똑같이 회귀 모델과 뭐 다른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인풋 변수 x, 타겟 변수 y, 그다음에 크로모솜의 개수, 뭐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은 AIC, BIC, 어저스트, R스퀘어 3개로 구성했고요. 꼭 이거 3개 중에 하나로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크로모솜의 1위 값을 가질 비율은 디폴트는 0.5고요. 탑 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실제로 상위 2개는 다음 세대로 바로 넘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의 숫자고요. 디폴트는 2고 뭐 다른 숫자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변수의 개수를 계산을 해줘. 총 변수의 개수 좀 편의를 위해서 미리 계산을 해놔서 셀프 값을 받아주고, 이건 이제 매트릭을 반환한 함수고요.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좀 나중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t통계량, 그 다음에 탑 k개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고요. 이 부분부터가 이제 좀 눈여겨볼 건데, 그때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일단 초기화를 한 다음에 뭐 이밸리에이션 평가를 하고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등등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하나의 작업을 셀로 만들어주고, 아까 앞선 변수 선택과 똑같이 이제 포먼으로 루프를 돌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초기 아직 뭐 아무런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빈 리스트로 냅두고,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변수가 너무 개수가 적은데 크로모솜의 레이시오가 너무 높으면은 너무 낮으면 하나의 변수가 그러니까 모든 값이 0인 크로모솜이 발생을 하고, 그 경우에 이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크로모솜의 레이시오를 좀 더 키워라 라는 에러 메시지를 반환을 하는 코드고요. 이게 전부 다 모두 0인 크로모솜이 없다면은 이제 1위 값을 이제 각 크로모솜 하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캔디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크로모솜의 리스트를 받는 겁니다. 네. 인풋 설명을 빼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i번째 크로모솜에서 1의 값을 갖고 있는 컬럼 그 변수만 가져온 다음에 똑같이 템퍼리 인풋을 구성을 하고, 매트릭을 계산을 하고, 이밸리에이션 밸류의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반환을 해주는 게 이제 피트니스 이밸류에이션 함수고요. 크로스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산한 이 각 크로모솜의 이밸류에이션 밸류와 크로모솜의 그 셋을 받게 됩니다.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확률은 노멀라이즈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쩔 수 있어 R 스퀘어가 0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수가 작으면은 작고 변수의 개수가 적고 게다가 이제 설명량이 굉장히 낮은 모델 뭐 다 집어넣어봤자 뭐 R 스퀘어가 0.08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설명량이 낮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있어 R 스퀘어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0보다 작은 애들은 전부 다 그냥 0으로 바꿔주고 합을 1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하고 이제 저희는 다트를 던져서 두 개의 크로모솜을 뽑아낼 거죠. 이 확률에 기반해서 두 개의 크로모솜을 뽑은 다음에 크로스오버를 시킬 건데 이제 몇 번 할 거냐? 는 이제 크로모솜의 넘버에서 저희는 아까 그 탑 넘버 일단 빼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한 번 던질 때마다 두 개의 크로모솜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2를 해준 거고요. 그만큼 이제 크로스오버를 진행을 할 거죠. 네, 이 부분이 크로스오버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뉴 베이비 새로 태어날 애들은 처음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빈 걸로 냅두고 그 다트넘의 개수만큼 포문을 둡니다. 선택된 변수는 이제 아까 그 계산한 확률에 기반해서 두 개를 랜덤하게 뽑아내는 전체 캔디데이트 그 크로모솜의 리스트 중에 랜덤하게 두 개를 뽑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애들은 거기서 이제 해당 녀석들로 뽑아냅니다. 후보를 캔디데이트를 뽑아내고 이제 크로스오버를 진행하는데 크로스오버를 어디서 끊을 거냐 그 포인트를 정해줘야 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일단 0.5보다 일단 0부터 1 사이에 랜덤 유니폼 분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0.5보다 크면 true고 작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기준으로 이제 크로스오버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새로 태어날 애들 한 명, 두 명은 이제 전부 다 빈값으로 받아주고 각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하나씩 이제 탐색을 하죠. 하나씩 탐색을 하는데 크로스오버 포인트 i가 true라면은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죠. 0번 첫 번째 베이비는 이제 첫 번째 셀렉트드 베이비의 i번째 값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셀렉트드 베이비의 값인데 만약에 false라면은 두 개를 이제 바꿔주는 그래서 크로스오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고 각 뉴 베이비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고 리턴 값으로 내줍니다. 이거 이제 다트 개수만큼 도니까 다트 넘 곱하기 2만큼 총 뉴 베이비들이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인데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 후보 리스트와 그 레이시오 뮤테이트 레이시오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스킹을 해주는 누구를 뮤테이트로 할 거냐 마스킹을 해주는 건데 false는 1 뮤테이션 레이시오고 true는 뮤테이트 레이시오만큼의 확률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랜덤 초이스로 그 캔디데이트의 그러니까 만약에 크로모솜이 100개고 변수가 10개라면은 100 10에 이 매트릭스에 이제 이 값을 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뮤턴트 변수고요. 역시 한번 백업을 해준 다음에 뮤턴트인 놈들을 이제 바꿀 거예요. 이 np.numpy 함수는 만약에 뮤턴트가 3개가 있다 그러면 각 3개에 대해서 이 로우 좌표와 칼럼 좌표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위치에서 만약에 값이 1이라면은 0이라면은 1로 바꿔주고 이것을 반환을 해주죠. 네. 그다음에 이제 GNT 알고리즘을 진행하는 실행 코드인데요. 네. 최고로 몇 번 이터레이션 돌 거냐?
그리고 이제 뮤테이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하고, 초기 값으로는 아무도 없죠. 일단 아무도 없고, 거기서 이제 크로모솜의 넘버 개수만큼 이 바이너리 벡터를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추가를 해주면 결국 베이비들은 크로모솜의 개수만큼의 바이너리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터레이션 루프를 돌 겁니다. 맥시멈 이터레이션 값까지 포문을 돌고, 앞서서 계산한 베이비의 이밸류에이션 밸류를 계산을 하고 탑 K개를 뽑아요. 네.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 크로스오버로 계산을 하고 뮤테이션을 시키죠. 그 다음에 다음 제너레이션 넘기는 거는 앞번 계산한 탑 N개. 이거 키 N으로 바꿔야겠다. 탑 N개와 새로 태어난 뮤테이션이 끝난 이 베이비 리스트를 합친 것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게 되겠죠. 네. 포문을 돌려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10번째 이터레이션마다 그냥 프린트를 뽑게 해준 다음에 이터레이션이 다 끝나면 이제 최종 평가를 하게 되죠. 최종 평가는 이제 이 마지막 단계 끝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값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계산을 하고 아그맥스 값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해당 아그맥스에서 이제 1인 값들만 1인 값들을 변수로 받고, 그때 이제 변수들 그리고 이제 그때 매트릭 값 어쩌스 알스퀘어 등등의 해당 매트릭 값을 반환을 해줌으로써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일단 인풋 포워드 백워드 스텝와이즈 셀렉션 같은 경우에 인풋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회귀 분석 데이터를 데이터는 그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로 한번 해봤어요. 파이썬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은 이제 506개의 인스턴스와 13개의 변수로 구성이 돼 있고, 회귀 분석 사이클런 어디냐, 여기에서 이제 회귀 분석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회귀 분석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변수 선택 클래스를 불러오죠.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을 집어넣어줘서 불러온 다음에 포워드 셀렉션을 진행을 하면은, 네, 총 11개의 변수가 선택이 됐고요. 순서로는 12, 5, 17, 4, 이 변수의 인덱스 순으로 이제 추가가 됐죠. 유의 수준은 0.1로 넣고, 그때 선택된 변수의 이름은 다음과 같고, 어쩌스 알스퀘어를 계산을 해줬습니다. 백오더 엘리미네이션을 똑같이 제가 생성한 클래스에서 백오더 엘리미네이션 함수 써주고 알파 값 넣어준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똑같이 11개가 선택이 됐고, 보시면은 또 변수가 아예 똑같아요. 포워드 셀렉션과 백오더 셀렉션의 결과 똑같은데, 이 이유는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스텝와이즈도 결과가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진행을 해보면 두 번째 변수랑 여섯 번째 변수는 피밸류가 0.9에 가깝게 굉장히 크고, 나머지 변수는 0.001, 0.0005 이렇게 굉장히 작아서 엄청나게 극과 극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결과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좀 뭔가 애매한 변수들이 많다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은 게 2분 넘어가고, 스텝와이즈 셀렉션도 진행을 해보면 결과가 똑같은데, 포워드 셀렉션이랑 선택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157, 43, 여기 4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로 좀 변수 선택에 순서의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은 똑같고요. 결과는 네, 이 값도 똑같죠. 이 부분은 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인데 이게 파이썬에서 잘 돌아갔는데 아이파이썬 파일로 바꾼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불러오니까 에러 메시지가 자꾸 나와서 그냥 첨부한 파일 중에 파일을 그대로 바로 받아왔고요. 임포트로. 그래서 이제 패스 이 부분 패스 이 파일이 있는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 해당 클래스 파일을 불러옵니다. 똑같이 리그레션과 제네틱 알고리즘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이제 그 선택된 변수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값을 받을 텐데 이거 좀 이쁘게 써줘야 맥시멈 이터레이션 100번을 둘 거고요. 하면은 네 아우 잘 돌고 있죠. 보면은 4개가 선택이 됐네요. 이 경우엔 36, 10, 11번째 변수가 선택이 됐고 이름 그리고 이때 어이씨 큰일났다. 아이고 이거 이름 바꿨지. 응? Q? 이거 못하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0.72 나왔네. 이거는 뭐 다 한 번 더 반복을 돌면 또 결과 달라지겠죠. 뭐 많이 선택됐네. 0.73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AIC로 바꿔줘도 또 바꾸도 잘 돕니다. 다행히 잘 돌아서. 이건 5개인데 0.73이네요. 네. 좀 나쁘지 않게 도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